이번 시간은 4단원 화물 운반 작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후진 주행. 너무 이렇게 알기 쉽게 돼 있죠. 전후진 레버를 중립 위치에서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후진이 선택된다. 여기서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후진, 이 당연한 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험 보다 보면. 왜? 시험 보다 보면 시간은 쫓기고 내가 막 빨리 체크해야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밀면 당기면 후진이라는 거. 자, 그리고 1번 전후진 주행 방법. 노면과 주변 상황에 따라 후진 작업 시 후사경과 후진 경고음을 확인하며 주행한다. 왜?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후사경과 후진 경고음을 확인한다. 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안전이에요.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전후진 주행 작동 원리 및 및 후진 작업 주행. 뭐 이제 이거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엔진에서 생성된 동력이 유체 클러치를 회전시키고 일체로 장착된 유체 트랜스미션 또는 기계식 미션을 작동하며 연결된 엑셀 샤프트를 회전 타이어가 회전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어렵죠? 이거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가끔씩 나오는 게 유체 클러치, 유체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엑셀 샤프트 아주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읽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막 길을 쓰고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전후진 속도는 보통 저속, 고속 2단 형태로 작업 시 저속을 사용하여 공차 주행 시는 고속을 사용한다. 요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보통 저속, 고속 2단 형태 작업 시 저속, 공차 시 고속. 요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작업 시에는 고속을 하고 공차 주행 시기엔 저속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는 저속, 공차 시에는 고속.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형 지게차의 경우 고출력을 얻기 위하여 최종 구동부에 종감속 장치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유체 클러치를 사용함에도 화물을 적재하고 전후진 레버 작동 시 엔진 회전이 공회전 이상일 경우 지게차의 충격 및 비정상 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가속기에서 발을 뗀 후 전후진 레버 작동을 원칙으로 하고 급출발 급제동을 자제하여 서서히 전후진을 하여야 한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속기에서 발을 뗀 후 이런 거죠. 자, 엑셀에 발을 떼고 전후진 레버 작동 원칙, 급출발 급제동 자제. 어렵게 보이지만 핵심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요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힘 뺄 필요 없어. 필요한 것만 외우자고요. 자, 적재 후 후진 작업 시에는 후진 레버 작동 전 후사경을 확인 후 주행코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레버를 조작하여야 하며 뭐 이렇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후진 작업 시 후진 레버 작동 전이에요. 생각해봐. 후진 레버를 이미 작동을 했어. 그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사경이나 이런 거를 방향을 주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사경 안전을 먼저 다 방향 이런 거 체크한 후에 레버 넣고 가세요.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어렵게 얘기했어요? 이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네. 자, 2번 운행 경로. 지게차 한 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의 세폭 60cm를 부한다. 이거 여러분 전전차시에서 봤었죠? 60cm, 90cm, 60cm는 뭐 한 대, 90cm는 뭐 두 대. 기억나시죠? 이미지 전에 보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제가 막 덧셈하고 막 이렇게 그리면서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시면 어차피 무료 강의니까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는 작업장은 평탄하고 지게차 하중과 화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된다. 너무나 옳은 얘기죠. 이 지게차가 이동하려면은 바닥이
물컹물컹 모래밭이거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차들이 가라앉는 뭐 이런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지게차 움직이는데 바닥이 와장창 깨져가지고 대형 사고 터지거나 이런 데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하중과 화물, 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구조. 당연한 거를 우리가 어렵게 써놨다면 쉽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게차의 운행 통로는 집안의 부등 침하, 노견에 의한 붕괴에 의한 전도 위험이 없어야 한다. 자,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치마, 집안이 박살나서 가라앉는 거, 노견에 의한 노래돼서 붕괴되는 거, 전도 위험, 노견에 의한 붕괴가 돼가지고 바퀴가 뭐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전기차가 기울어져가지고 와장창 뒤집어지는 거, 이런 위험이 없어야 한다. 자, 여러분 말 어렵겠지만 사실은 쉬운 거 알죠? 요거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지게차의 운행 통로에는 운행을 방해할 장애물 제거, 운행방해 장애물 제거, 적재 후 언덕 경사는 운행 중 전도 위험이 없도록 가드레일 또는 안전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자, 이거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지게차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이렇게 하고 내려오기도 이렇게 한다고 막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입니다. 적재시는 짐을 실었을 때, 공차시는 공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 이해되시죠? 주행도로는 지정된 곳에서만 주행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 도로 주행의 속도는 작업장 규정 속도로 주행. 작업장 규정 속도로 주행. 이거가 문제가 나올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문제가 작업장 내 도로 주행 속도는 이라고 나오고 작업장 규정 속도로 주행이라고 하지 않고 뭐 여러 이상한 말을 써요. 그럴듯한 말들을 해서 그럴듯한 말들 뭐 그냥 작업장을 빼고 규정 속도로 주행한다. 혹은 뭐 적정 속도로 주행한다.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일반 도로와 같은 속도로 주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체크 한번 해주시면은 시험에서 하나씩 함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비포장 도로, 좁은 도로, 언덕길 등에서 급출발, 급브레이크, 급선회 하지 않는다. 자, 뭐라고요? 급출발, 급브레이크, 급선회 등 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쁨으로 이게 왜 나쁘다? 여기에 짐을 실으니까 시야가 분명히 방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쁨으로 전후 좌우를 충분히 관찰, 적재된 화물 시야를 방해할 때는 보조자의 수신호, 보조자는 항상 어디? 이근방에 서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앞이 안 보이면 보조자의 도움을 반드시 숙지하고 수신호에 따라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주행시 안전. 지게차 주행속도는 10km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 시험 문제. 주행속도 뭐 10km 초과하냐? 이상이냐? 문제 단골 문제예요. 이상? 아니죠. 초과입니다. 초과. 자, 비포장 및 좁은 통로, 굴곡이 있는 곳 등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를 사용, 급선회 등을 하지 않는다. 아까도 봤었던 얘기 또 나왔죠. 급출발, 급브레이크, 급선회전 하지 않는다. 급선회전이 뭐예요? 내가 획가닥 도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그래서 지게차 실기시험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실기시험 중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장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요. 여기서 짐 싣고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획가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서 또 이렇게 유연하게 후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 실기시험 볼 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학원 가면 잘 알려주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급선회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탑재한 화물이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아까 얘기했죠. 내가 짐을 이렇게 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항상 보조자가 있다. 이 보조자가 왼쪽, 오른쪽, 앞에 조심 이런다면 항상 들어야 된다. 이 얘기. 그리고 사물 적재 상태에서는 지상으로부터 30cm 이상 들어 올리거나 마스 수직으로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 아니 된다. 이 얘기가 뭐냐? 짐 실었다. 나는 지게차. 요 땅바닥하고 요 거리가 30cm가 뭐다? 이상.
주행 속도는 초과. 주행 속도는 초과. 화물 적재 상태에서 이 포크, 마스트, 이 화물을 들어 올리는 건 30cm. 요 수치들 초과 이상 꼭 외워야 돼요. 헷갈리니까 단골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스트가 수직, 앞으로 기울여 둘 다 안 돼요. 왜?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수직을 했다가 급정가면 여기 퐁 튀어나가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마스트를 뒤로 약간 제껴서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거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해시 감속하고 수송물이 안전에 유의하며 차체 뒷부분 주변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후진시에는 경광등 및 후진경고 경정등을 사용한다. 후진시 사용하는 거 뭔가요? 라는 거 나옵니다. 나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나와요. 자, 도로상의 주행할 때는 포크를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와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요 이게 있잖아요. 여기 그 마스트 포크, 이게 포크라고 되어 있겠죠. 이 포크에다가 표식을 해가지고 여기 뭐 빼쭉한 거,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심하세요라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재 화물이나 지게차에는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는다. 적재야 좀 무거워 지게차 뒤쪽이 들리는 듯한 상태로 주행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짐이 너무 무거워. 오버 차지, 오버 무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게차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무거운 이유가 이거를 요 뒷부분이 지게차가 무거운 이유가 앞에 게 짐을 많이 실어도 앞으로 이렇게 끼우뚱하지 말라고 여기가 무거운데 이거를 오버해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게차가 들어 올리는 순간 와장창 앞으로 그러니까 고개 숙인 지게차가 되겠죠. 고개 숙인 지게차. 그럼 뭐가 돼요? 사람도 다쳐, 화물도 다쳐, 다 다쳐고 사고가, 산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지 않게끔 주행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읒 포크 밑으로 사람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하죠. 그 포크 밑으로 사람 들어갔다가 잘못 사고 나면 어떡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자, 이거를 이제 표로 해놨어요.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앞에 설명했던 것 있죠. 그거 플러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화물 적재하는 경우엔 다음과 순서로 한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적자, 장소 후면 안전한 속도 감속, 일단 정지, 화물의 붕괴 파손 위험 없는지 확인, 수직 포크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혹시 적치하는 경우 포크를 완전히 들어 올린 상태에서 틸트, 기울임 장치를 거칠게 조작하지 않는다. 기계는 섬세하게, 잊지 마세요. 기계는 섬세하게 보물 다루는 듯이 해야 돼요. 물론 잘 안 하시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적치를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에서 내리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 자, 짐을 싣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는 자유를 원해 이러면서 갑자기 지게차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가끔씩 물어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너무 주의 깊게 보기를 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꼭 이것들 읽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 또 내리기 조작이죠. 내리기 조작 한번 쭉 읽어보세요. 화물. 자, 주행시 포크의 위치. 주행시 포크의 위치. 주행시 안전수칙. 자, 일단은 안전벨트 착용 당연하죠. 중량물 운반 중 경우 제한 속도 당연하죠. 뭐 이게 그런 뭐 땅 상태, 도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급주행, 급브레이크, 급선회 하지 계속 나오고 있죠. 마스트 뒤로 젖힌 상태에서 낮추고 운행한다.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마스트 뒤로 해가지고 지게차 운행한다고. 이거 뒤로 제껴야지 그냥 수직이거나 땅하고 평지 도로하고 수직이거나 앞으로 이렇게 한 상태로 가면은 화물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거나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사고 나요. 그러지 말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나온다. 무슨 얘기?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있다.
화물이 시야를 가릴 때 후진하여 주차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내가 아까 옆에 사람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이 보조자, 얘 이름은 보조자 혹은 유도자. 유도자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입니다. 보조자는 전부 그 지게차 주행의 보조를 외부에서 해준 사람을 보조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땐 적재물이 경사로 위쪽을 향하도록 주행하고 경사로에 내려오는 경우 엔진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를 끌고 천천히 내려온다. 이것도 설명했죠. 올라갈 때 짐, 지게차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온다. 왜? 아래로 하고 내려오면은 짐이 나는 자유예요 이러면서 또 떨어져 내려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게차 자체 무게는 화물의 무게를 감당할 바닥 등의 상태 확인한다. 너무 당연한 거. 보다 화물의 무게를 감안하여 바닥 상태 등을 확인. 화물이 불안정한 상태 혹은 편하중 상태는 옮기면 안 된다. 당연하죠. 불안정한데 옮겨서는 안 되는 거. 후륜이 뜬 상태 주행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뒷바퀴 들려 있으면은 짐 아래로 와장창. 포크 간격은 화물에 맞춰 조정한다. 당연하죠. 포크가 화물에 안 맞으면은 포크 사이로 화물 떨어지면 어떻게 돼? 또 와장창. 자, 낮은 천장이나 머리 등 장애물을 확인한다. 당연한 거고요. 옥내 주행 시 전조등 켜고 주행해야 된다. 자, 옥내 주행이 뭐예요? 옥이라는 것은 실내. 우리가 뭐 가옥이라는 단어도 있죠. 가옥. 가짜가 집 가짜에 그 옥이란 거는 실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감옥을 생각해. 감옥. 감옥이 뭐야? 갇혀 있는 거잖아요.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옥은 뭐다? 실내다. 옥내 주행 시 전조등을 켜라. 왜? 그 실내에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통해 전등이 있어. 그럼 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켜라. 왜? 안전을 위해서. 운전석에는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한다. 그때 말했죠? 지게차가 너무 높게 짐을 실으면 내가 눈이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낮게 실어서 시야를 확보해라. 요만큼만 실어서 시야를 확보해라. 이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 계속하고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서리에서 회전할 때 일단 정지 후 서행한다. 선회하는 경우 후륜이 크게 회전하므로 천천히 선회한다. 포크, 팔레트, 스키드, 밸런스, 웨이트 등의 사람을 탑승시켜 주행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포크, 팔레트, 스키드, 밸런스, 웨이트가 뭐예요? 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운전석 밖이에요. 운전석 밖에. 그냥 운전석 밖이라고 생각해요. 차 운전할 때 사람 실내 좌석 옆자리랑 뒷자리에 태우지 본네트 위에 태우고 안 가죠. 트렁크에 태우고 안 가죠. 그럼 그렇다고 생각해. 그냥 포크, 팔레트, 스키드, 밸런스, 웨이트는 뭐지? 아, 운전석 밖이구나. 그리고 지게차는 뭐다? 1인승이다. 사람 탑승? 그럼 이건 2인승이란 얘기네. 그럼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왔네요. 스키드, 지게차와 포크 길이를 연장하는 덧신처럼 끼우는 연장 포크. 예, 그냥 이런 거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님요.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팔레트, 스키드를 꼽거나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여 주행한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스키드는 얘기했고 팔레트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지게차 포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게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포크에다가 짐을 실잖아요. 근데 팔레트라고 요 네모난 강화 플라스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널따란 여기 그 나무로도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다 짐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요거 밑으로 이렇게 포크를 집어넣는 거야. 쓱. 그래서 요거를 이 짐을 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요렇게 실어. 요 짐이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포크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그 판을 팔레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가 팔레트가 의외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 그리고 팔레트채 든다. 실기시험도 팔레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팔레트채로 지게차 실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게차 운전은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한다. 너무 당연하죠. 지게차 면허 없으면은
무면허 운전이에요. 큰일 나요. 포크나 운반 중인 화물 하부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얘기고. 자, 화물 운반 작업. 자, 유도자의 수신호. 유도자가 뭐다? 보조자 말고 유도자는 일로 가세요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유도자의 조건. 당연히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지게차 작업자가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유도자는 지게차 적재한 화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게차 운전자 작업자에 대한 신호는 한 사람이 해야 되고, 유도자가 3, 4명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A 말을 들어야 돼, B 말 들어야 돼, C 말 들어야 돼. 모르잖아요. 헷갈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신호의 요건. 수신호는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언제 숙지해야 된다? 똑같죠.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수신호를 내가 몰라. 근데 저기서 내가 막 공사 현장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수신호를 한단 말이에요. 막 샥샥샥샥샥 해. 근데 내가 수신호를 몰라. 그럼 뭔 일 되겠어요? 뭐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가다가 꽝 사고 나는 거예요. 수신호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한 손 신호는 다른 손 신호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수신호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읽어보세요. 뭐 호출, 포크 상승, 뭐 이런 거. 오른팔을 높이 들어 올린다. 오른팔을 들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린다. 중지손가락 조심. 그리고 오른팔을 들고 내리는 동작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한번 쫙 읽어보시고. 출입구 확인. 자, 차폭의 입구와 폭을 확인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 출입구가 뭐예요?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즉 문이야, 문. 출입구가 문이잖아. 근데 차폭의 입구와 폭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입구가 좁은데, 출구가 좁은데, 출입구가 좁은데 그걸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 포크를 올려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높이에 주의한다. 포크를 올렸기 때문에 이 문이 이 정도 위치인데 지게차가 이렇게 원래 딱 이렇게 포크를 안 올리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이고매 여기 포크를 올려서 가야겠네. 근데 포크를 어디까지 올려? 딱 여기 문 쪽이 있는 여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포크를 여기까지 올려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문짝을 부시는 파괴신이 되겠죠. 파괴신. 그러면 안 돼요. 파괴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얼굴 및 손이나 발을 차체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한다. 반드시 주의 안전상태 확인 후 출입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반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화물 운반 작업 의외로 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봐야 할 게 있죠. 그리고 화물 운반 작업 자체가 지게차 운행의 핵심 중 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차시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